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양육권은 시댁 측에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바람을 핀 남편에게 제 딸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판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엄마입니다. 제가요. 판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숙하십시오.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나야, 소란 피우지 마. 이게 수아에게도 더 좋은 거야.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딸의 절규.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제 딸 수아였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 엄마랑 살고 싶어. 초등학교 4학년. 4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에요. 할머니가, 아빠가, 수아가 울먹이더라고요.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엄마, 데려가줘. 저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수아야, 엄마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의 이름은 이나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나는 영특해.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하지만 집은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이혼하셨거든요. 아래로는 동생 둘이 있어요. 저는 첫째였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첫 손주니까요. 친가 외가 모두 저를 예뻐했어요. 하지만 동생들은 달랐어요. 부모님 사랑 없이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하지만 집이 가난해서 학원은 다닐 수가 없었어요. 다들 학원 다닐 때 저는 혼자 공부했어요. 문제집은 도서관에서 빌리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그래도 성적은 괜찮았어요. 그때는 한 반에 50명씩 있었는데 저는 10등 안에는 들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친구 신혜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신혜 엄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너 학원 다니고 싶지? 네. 하지만 학원비가. 걱정 마. 내가 원장님께 반값만 내고 다닐 수 있게 말해볼게. 반값만 내고 다녀.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어요. 신혜 엄마가 당황하셨어요. 왜 울어? 괜찮아. 고맙습니다. 그것밖에 말을 못했어요. 신혜 엄마는 정말 학원 원장님께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 정말 영특해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학원을 못 다니는데 반값만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원장님은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죠. 저는 그날부터 학원에 다녔어요. 반값에 특별 장학생 수강료 50% 할인. 그 수강증을 받았을 때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학원은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혼자서는 못 풀던 문제들이 풀리고 성적은 쭉쭉 올라갔어요. 제가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학원에 가면 뒷자리에는 억지로 온 애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잠만 자고 수업도 안 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렇게 기회를 낭비하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좌절상고 진학. 고등학교 진학 상담 때였어요. 이나야, 상고 가는 게 어때?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집안 사정도 그렇고 빨리 취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선생님, 저 성적이. 알아. 근데 대학은 돈이 많이 들어. 상고 가서 대기업 취직하면 더 낫지 않을까?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 이나야. 상고 가자. 할머니가 학원비는 도와줄게. 할머니. 이나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고에 진학했어요. 선생님이 부모님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이 성적의 상고는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상고를 다녔어요. BR, 대기업 입사, 그리고 만년대리. 졸업 후에요. 저는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고졸 채용이었어요. 첫 직장이 대기업. 정말 기뻤어요. 할머니도 친척들도 모두 기뻐하셨어요. 이나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곧 알게 됐어요. 고졸과 대졸은 다르다는 걸. 같이 입사한 동기들은 대졸이었어요. 진급이 빨랐어요. 저만 대리로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야간대를 다녔어요. 졸업도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사는 정규 4년제만 인정했어요. 5년차가 됐어요. 동기들이 하나둘 과장으로 올라갔어요. 10년차. 저만 대리로 남았어요. 그리고 어느덧 20년. 명함 속 직함은 단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일은 잘한다고들 했어요. 이나 대리, 자료 정말 깔끔하네요. 칭찬은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급은 없었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이니까. 월급은 나쁘지 않으니까. 중간 후킹 친구 모임, 그리고 남자. 20대 후반이었어요. 저는 연애 한 번 안 하고 살았어요. 1집. 그게 전부였어요. 그 당시 제 유일한 친구는 술이었어요. 퇴근 후에요.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 사서 집에 가곤 했어요. 혼자 마셨어요.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았어요. 만년 대리로 느끼는 무력감이 조금은 사라졌어요. 다음 날 자고 일어나면 리셋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 모임이 있었어요. 이나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술을 마셨어요. 그 자리에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민서? 친구의 친구였어요. 호감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이나 씨, 어디 다니세요? 서울 유행 기업이요. 오, 거기 대기업이잖아요. 민석의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민석이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이나 씨, 시간 되세요? 밥 한번 먹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계속 연락이 왔어요. 그냥 친구로 만나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냥 만나다가 헤어지겠지.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민석은 말을 잘했어요. 술도 잘 마셨어요. 저랑 코드가 맞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민석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나 씨, 대기업 다니니까 정말 좋네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날 밤 침입자.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었어요. 어느 가을밤이었어요. 민석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어요. 민석이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들어가세요. 조심히. 응, 고마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희 집은 베란다가 있는 1층 원룸이었어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때였어요. 베란다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돌려 베란다를 보니 베란다로 어떤 남자가 들어왔어요. 으악! 저는 너무 놀래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저를 덮쳤어요. 제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 저는 발버둥 쳤어요. 살려줘. 안간힘을 쓰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이에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석이었어요. 뭐 하는 거야? 민석이 뛰어들어와 남자와 육탄전을 벌였어요. 민석이 덩치가 좀 있는 편이라 쉽게 남자를 제압했어요. 그 남자가 쓰러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민석이 저를 일으켰어요. 응.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이 왔어요. 남자는 잡혀갔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대요. 어떻게 저를 알고 그런 짓을 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에요. 일상이 달라졌어요. 민석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나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혼자 살면 위험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같이 살자. 매일 전화가 왔어요. 오늘은 어땠어? 잘 먹었니? 무서우면 언제든지 우리 집으로 와. 저는 그 챙김이 고마웠어요. 따뜻했어요. 이런 게 부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일찍 이혼을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부모는 아니었어요. 민석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진짜 엄마 같았어요. 전화는 매일 왔어요. 한 달, 두 달. 시어머니는 계속 결혼을 권했어요. 이나야, 혼자 사는 건 위험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자. 민석도 청혼했어요. 이나 씨, 저랑 결혼해요. 저는 고민했어요.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안정감은 있었어요. 부모 같은 사람들, 저를 챙겨주는 사람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응, 결혼하자.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 결혼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결혼 준비, 그리고 의심. 3개월 후였어요.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신혼집은 시댁이 정해줬어요. 이나야, 우리 아파트 단지에 괜찮은 집이 나왔어. 거기로 하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시댁이랑 10분 거리. 엘리베이터만 타면 바로 갈 수 있는 거리. 가까우면 좋지 않아? 민석이 말했어요. 응. 저는 대답했지만요.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하지만 말을 못했어요. 집도 얻어주신 건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결혼식 날 친정 식구들이 왔어요. 할머니, 엄마, 두 동생.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나야, 행복해야 한다. 네, 할머니. 시댁 식구들도 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언니, 잘 부탁해요. 응, 나도. 그런데요. 시댁 사람들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뭐랄까, 저희 집안을 훑어보는 느낌? 친정 엄마가 인사를 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요. 진짜 웃음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두 동생들도 왔어요. 둘째 동생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언니, 이 결혼 진짜 괜찮겠어? 왜? 모르겠어. 그냥 느낌이 안 좋아. 셋째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뭔가 허세 가득한 느낌. 저는 웃었어요. 너희가 뭘 알아?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요. 조금 불안했어요. 임신, 그리고 시댁의 기대. 결혼 3개월 후였어요. 임신을 했어요.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민석이 기뻐했어요. 정말? 진짜? 응, 테스트기에 2줄 나왔어.
민석이 저를 안았어요. 시댁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도 웃으셨어요. 우리 며느리 장하다. 시댁은 정말 기뻐했어요. 매일 전화가 왔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 입덧은 없니? 몸조리 잘해야 해. 시어머니는 매일 반찬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나야, 이거 먹어.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어. 감사합니다. 저는 고마웠어요. 회사에서도 좋아했어요. 이나 대리 축하해요. 고마워요. 하지만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아들이면 좋겠다. 네. 우리 집안이 대를 이어야 하잖아. 네. 저는 대답했지만요.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그 말 이후로요. 시댁에서 계속 그런 말을 했어요. 이나야, 아들 낳아야 해. 우리 집안은 아들이 중요해. 저는 그냥 웃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딸 수아의 탄생. 10개월 후 출산했어요. 딸이었어요. 딸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뻤어요. 딸. 눈물이 났어요. 수아. 제 배에서 나온 제 딸. 너무 이뻤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았어요. 민석도 왔어요. 고생했어. 응. 딸이네. 응. 민석의 표정이요. 조금 실망한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왔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어머니가 수아를 보셨어요. 딸이구나. 네. 그래도 이쁘네.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하지만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친정 엄마도 왔어요. 이나야, 고생했다.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손주 이쁘다. 딸이 최고야. 응. 그런데요. 병원에서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아가 나온 거 보려고요. 친정 엄마랑 친할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오셨어요. 병원에서 말했어요. 두 분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친정 엄마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딸이 애 낳았는데 엄마가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먼저 들어가서 쉬세요. 저희가 잘 케어할게요. 네. 엄마가 당황하셨어요. 비알.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다 볼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엄마는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화가 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참으신 거예요. 저는 그걸 나중에 들었어요. 엄마한테서. 이나야, 그때 정말 화났다. 엄마, 근데 뭐라고 하겠니? 시댁인데. 그때요. 저는 느꼈어요. 시댁이요. 좀 이상하다고. 산후조리, 그리고 시댁의 감시. 퇴원 후에요. 산후조리를 해야 했어요. 친정 엄마 집에서 이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친정집에. 어머니, 이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요.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거실, 방, 주방. 훑어보시는 거예요. 친정 엄마 표정이 굳었어요. 친할머니도 불편해하셨어요. 여기서 2주 계신다고요?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몸조리 잘해야 해. 우리 손주도 잘 봐야 하고.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가시고 나서요. 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 집 좀 이상하다. 할머니, 이나야, 조심해라. 저는 그때요. 할머니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어요. 할머니가 예민하신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시어머니가 수아를 데려가다 2주 후 저는 시댁 근처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아랑 같이. 이나야, 이제부터 육아 시작이네. 민석이 말했어요. 응. 저는 설렜어요. 이제 수아랑 단둘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요.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출근을 해야 했거든요. 회사에. 저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었어요. 만년 대리라서 눈치가 보였어요. 이나야, 육아휴직 쓰면 진급 더 늦어. 민석이 말했어요. 그래도 회사 다녀. 애는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아. 어린이집에 수아를 보냈어요. 출근했어요. 퇴근하고 데려왔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나야, 네 어머니. 내가 수아 봐줄게. 네. 어린이집보다 할머니가 보는 게 낫잖아. 내가 볼게.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요. 사실 고마웠어요. 어린이집보다는 시어머니가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수아를 더 사랑해 주실 테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내일부터 수아 데려와. 다음 날부터요. 시어머니가 수아를 봐주셨어요. 저는 출근했어요. 퇴근하고 시댁에 가서 수아를 데려왔어요. 회사 사람들도 부러워했어요. 이나 대리, 좋겠다. 시어머니가 봐주신다며? 응, 감사하지. 하지만요. 며칠 후부터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엔딩 후킹에는 여기서 재우고 가. 퇴근 후에요. 시댁에 가서 수아를 데리러 갔어요. 어머니, 수아 데리러 왔어요. 이나야, 들어와. 시댁 거실에 들어갔어요. 수아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수아야. 제가 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수아 여기서 재우고 가. 네. 애가 방금 잠들었어. 깨우면 안 되잖아. 하지만 괜찮아. 내일 출근할 때 데려가. 저는 난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제가. 이나야, 엄마 말 들어. 애 깨우면 안 돼. 저는요. 그냥 돌아왔어요. 수아 없이 집에 돌아와서요.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김치찌개. 혼자 먹으니까요. 맛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시댁에 가서 수아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수아 데리러 왔어요. 응, 잘 잤어. 우리 손주. 수아를 안았어요. 수아야, 엄마야. 수아가 웃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이후로요. 계속 그랬어요. 애 여기서 재우고 가. 내일 데려가. 저는요. 퇴근 후에 수아를 보러 갔다가요. 그냥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일주일에 3~4번. 그렇게요. 수아랑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다가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저는 수아랑 함께 있는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많다는 걸. 그때부터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 게 빼앗긴 딸, 혼자 남은 부엌. 제가 볼게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어요. 수아는 돌이 지났어요. 저는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주말에도요. 시댁에서 자꾸 수아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이나야, 오늘은 우리가 볼게. 너 쉬어.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볼게.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텅 빈 집. 수아 장난감만 널려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내가 뭐 하는 거지? 내 딸인데.
왜 나는 주말에도 못 보는 거지?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시댁에 전화했어요. 어머니. 응, 이나야. 어머니, 죄송하지만요. 이제 제가 수아를 볼게요. 전화 너머로요. 침묵이 흘렀어요. 뭐?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제가 수아를 볼게요. 어린이집에 다시 보내든지 제가 육아휴직을 쓰든지 할게요. 이나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죄송해요. 하지만 수아는 제 딸이잖아요. 제 딸?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요. 차가웠어요. 이나야, 내가 수아를 제대로 키울 수 있어? 네. 너 회사 다니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수아를 봐? 그건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방법? 무슨 방법?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나야, 엄마가 보는 게 제일 좋아. 너도 알잖아. 하지만 어머니, 저는. 이나야, 수아 생각해. 내 욕심 때문에 수아가 힘들면 어떡해. 욕심. 그 단어가요. 가슴에 박혔어요. 시댁의 돌변. 그날 저녁. 시댁에 갔어요. 수아를 데리러.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시아버지도, 시누이도, 민석도 다들 저를 보고 있었어요. 앉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앉았어요. 이나야. 네, 어머니. 너 오늘 전화해서 뭐라고 했지? 죄송해요. 죄송해? 뭐가 죄송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셨어요.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이나야, 우리가 수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알아요, 어머니. 아는데 왜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수아는 제 딸이에요. 제 딸?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이나야, 내가 수아를 낳긴 했지. 하지만 누가 키웠어? 어머니, 내가 키웠어. 내가 밤낮으로 수아 봤어. 너 회사 다니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내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게 맞아.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언니 수아 생각해야지. 언니 욕심만 채우면 안 되지. 민석은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민석을 봤어요. 여보. 민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민석이 입을 열었어요. 이나야, 엄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뭐? 너 회사 다니잖아. 수아 볼 시간 없잖아. 하지만 엄마가 보는 게 수아한테도 좋아. 저는 그 순간요. 알았어요. 남편은 제 편이 아니라는 걸. 이 집에서 저는 혼자라는 걸. 고부 갈등의 시작. 그날 이후로요. 시댁과의 관계가 나빠졌어요.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으셨어요. 전화도 안 오셨어요. 반찬도 안 가져다 주셨어요. 대신요. 수아는 계속 시댁에서 봐주셨어요. 저는 퇴근 후 수아를 보러 갔어요. 하지만요. 분위기가 냉랭했어요. 어머니, 수아 데리러 왔어요. 응. 시어머니가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수아를 안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석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아. 그러게. 당신이 좀 말씀드려줘. 뭐라고? 제가 수아를 보고 싶은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나야, 내가 엄마한테 사과해. 뭐? 엄마 기분 상하게 했잖아. 사과하고 다시 부탁드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 마음을 몰라줬잖아. 여보, 이나야, 제발. 엄마 화 풀어드려.
우리 가족 평화롭게 지내자. 저는 그날이요.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절대 내 편이 될 수 없다는 걸. 유치원 문제. 수아가 새 돌이 됐어요. 유치원을 보내야 할 시기였어요. 저는 집 근처 유치원을 알아봤어요. 좋은 곳을 찾았어요. 여보, 여기 어때? 평가도 좋고. 엄마한테 물어봐. 네. 유치원은 엄마가 정하실 거야. 하지만 우리 딸인데. 이나야, 엄마한테 물어보라니까.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수아 유치원 문제인데요. 응, 나도 알아봤어. 네. 우리 집 근처에 괜찮은 데 있어. 거기로 보낼 거야. 하지만 어머니, 저도 알아본 데가. 이나야, 내가 정했어. 거기로 보낼 거야.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민석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유치원을 정하셨대. 그래. 어디? 시댁 근처래. 좋잖아. 엄마가 데려다주고 데려올 수 있잖아. 하지만 뭐가 문제야?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수아는 시댁 근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요. 점점 수아에게서 멀어졌어요. 민석의 변화. 수아가 5살이 됐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어요. 만년 대리였어요. 민석은요. 요즘 이상했어요. 퇴근이 늦었어요. 주말에도 나갔어요. 여보, 어디가? 골프. 또? 왜 골프 치면 안 돼? 민석의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민석 통장을 봤어요. 돈이 많이 빠져나갔더라고요. 여보, 이게 뭐야? 뭐가? 돈이 많이 나갔는데. 어디 썼어?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물어? 아니, 그래도. 이나야, 신경 꺼. 내 돈이야. 저는 이상했어요. 하지만 더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석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여보, 술 마셨어? 응. 누구랑? 친구들. 어떤 친구? 왜 그렇게 캐물어? 민석이 화를 냈어요. 저는 놀랐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나야, 제발 좀 그만해. 간섭하지 마. 민석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요.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금전 문제. 수아가 6살이 됐어요.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앞두고 있었어요. 저는요.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여보, 내 월급은 내가 관리할게. 왜? 그냥 내 돈은 내가 관리하는 게 맞잖아. 이나야, 지금까지 내가 관리했잖아. 알아. 근데 이제는 내가 할게. 민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내 돈이니까.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나야, 내가 돈 관리 못하잖아. 못하지 않아. 아니야. 너 돈 쓸 줄 모르잖아. 뭐?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나야, 이혼하자.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 요즘 힘들어. 뭐가 힘들어? 너. 내가 힘들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여보. 이나야, 우리 안 맞아. 이혼하자. 민석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혼? 왜? 내가 뭘 잘못했지? 불륜의 진실. 다음 날이었어요. 민석은 출근했어요. 저도 출근했어요. 하지만요. 일이 손에 안 잡혔어요. 점심시간에요.
민석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점심 먹었어? 응. 어디서 먹었어? 밖에서. 누구랑? 친구. 민석의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여보, 어제 얘기 좀 하자. 왜 갑자기 이혼 얘기를 해? 나중에 얘기하자. 여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퇴근 후였어요. 시댁에 수아 보러 갔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앉아.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이나야, 민석이 이혼하자고 했다며? 네. 그래. 우리도 들었어. 저는 놀랐어요. 어머니, 왜 민석이 그러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나야, 솔직히 말할게. 네. 민석이 밖에 여자가 있어. 그 순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민석이 골프 치다가 여자를 만났어. 그 여자도 유부녀래. 어머니, 둘이 눈이 맞았나 봐. 서로 이혼하고 합치기로 했대.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떡해요?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이나야, 우리가 돈 줄게. 위자료? 네. 수아는 우리가 키울게. 너는 그냥 나가.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이나야, 수아는 우리 손주야. 우리가 키울 거야. 하지만 수아는 제 딸이에요. 알아. 근데 내가 혼자 어떻게 키워? 너 회사 다니잖아. 저는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는 절대 수아를 못 보내요. 이나야, 수아는 제 딸이에요. 제가 낳았어요.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법원이 결정할 거야. 그날이요. 저는 알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걸. 저는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였다는 걸. 법원에 섰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양육권은 법원 복도에 서 있었어요. 이혼 조정 날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어요. 맞은편에는 민석,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다 같이 왔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이나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어요. 친정 엄마였어요. 친할머니도 오셨어요. 두 동생들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이나야, 괜찮아. 엄마가 있어. 조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제게 물었어요. 이혼 사유가 뭡니까? 민석이 대답했어요. 성격 차이입니다. 성격 차이? 네, 맞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있어요. 수아.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양육권 문제가 있군요. 네. 저는 제가 수아를 키우고 싶어요. 민석 측 변호사가 말했어요. 부인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무슨 방법입니까? 그건 말문이 막혔어요. 변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남편 측 친가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계십니다.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어요. 부인, 아이를 어떻게 돌보실 계획입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양육권 상실. 며칠 후였어요.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양육권은 부친에게 인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요.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수아를 빼앗겼어요. 왜요? 제가 일을 하니까요? 제가 고졸이니까요? 제가 가난하니까요?
법원은 말했어요. 모친이 직장을 다니므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친 측 가정은 안정적이며 조부모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바람핀 건 민석인데요. 왜 저는 딸을 빼앗겼어요? 저는 그날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이혼 확정일. 이혼 확정일이었어요. 법원에 다시 갔어요. 민석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끝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이나야. 네. 위자료 여기 있어. 받아. 봉투를 내밀었어요. 열어봤어요. 적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적었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 민석이 월급이 많지 않아서. 거짓말이었어요. 민석은 몇 년 전부터 준비했었어요. 월급을 낮게 신고했어요. 차도 팔아서 현금으로 빼돌렸어요. 재산을 숨겼어요. 다 계획이었어요. 어머니, 이나야, 수아는 잘 키울게. 걱정 마. 시어머니가 돌아섰어요. 그때였어요. 친정 엄마의 쌍욕.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돌아봤어요. 친정 엄마였어요. 친할머니도 오셨어요.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다가갔어요. 당신이 민석 어머니요? 네, 그런데요. 엄마가 소리쳤어요. 그지 같은 집안.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뭐라고요? 친할머니도 가세하셨어요. 아들 간수도 못하는 집안이 뭔 소리야.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바람 피웠잖아. 그런 놈이 무슨 양육권이야.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엄마가 다가갔어요. 조심? 뭘 조심해? 당신네가 우리 딸 인생 망쳤잖아. 저희가 뭘 망쳤어요?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잖아. 우리 딸 반듯한 직장 때문에 결혼한 거잖아.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계속 소리쳤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그건 당신들이 수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위자료는 이게 다야? 엄마가 봉투를 던졌어요. 돈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이딴 돈 필요 없어. 수아 내놔.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어요. 친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주 건드리면 가만 안 둬. 알아들었어?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눈물이 났어요. 이분들이요. 진짜 내 편이었구나. 동생들의 고백. 법원을 나와 카페에 갔어요. 엄마, 할머니, 두 동생들이랑 둘째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우리 사실 그 남자 처음부터 별로였어. 뭐? 셋째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첫인상부터 이상했어. 왜 말 안 했어? 결혼식 때 말했잖아. 근데 언니가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시댁에서 언니한테 잘해주는 것 같았고. 둘째 동생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결혼식 날 봤어. 그 남자 눈빛. 눈빛? 허세 가득하더라. 우리 집안 무시하는 느낌? 셋째 동생도 말했어요. 맞아. 시댁 식구들도 그랬어. 우리 엄마 할머니 볼 때 눈빛이 이상했어.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느꼈어. 근데 뭐라고 하겠니? 이미 결혼했는데.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다들 알고 있었다는 걸. 하지만 저만 몰랐어요. 둘째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셋째 동생이 울었어요. 언니 수아 꼭 되찾자. 우리가 도와줄게. 저는 동생들을 안았어요. 고마웠어요. 제 편이 있다는 게 작은 전셋집,
저는 위자료로 작은 전셋집을 얻었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작았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풀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그리고 수아 사진. 수아 사진을 봤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웃고 있는 수아. 눈물이 났어요. 수아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석이었어요. 받았어요. 뭐야? 이나야, 주말에 수아 보러 와. 정말? 응. 면회 시간 줄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주말. 이틀 남았어요. 이틀만 기다리면 수아를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날부터요. 하루하루를 세며 살았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만 기다리며, 수아를 보러 가는 날만 기다리며, 그렇게요. 4년을 살았어요. 4년 후 전화가 왔어요. 수아였어요. 엄마, 나 데려가줘.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날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됐어요. 엄마, 나 데려가줘. 4년 후, 4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녔어요. 만년 대리였어요. 주말이면요. 시댁에 갔어요. 수아를 보러. 엄마, 수아가 달려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많이 컸어요. 수아야, 보고 싶었어? 나도. 수아를 안았어요. 하지만요. 오래 안고 있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수아야, 숙제 다 했어?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네, 할머니. 그래. 영어 학원 숙제도? 아직이요. 그럼 어서 해. 엄마랑 놀 시간 없어. 수아가 저를 봤어요. 미안한 눈빛이었어요. 엄마, 미안해. 괜찮아. 숙제해. 수아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랑 단둘이. 이나야, 수아 요즘 공부 열심히 해. 네. 영어, 수학, 논술 다 시키고 있어. 네. 좋은 중학교 보내야 하니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1시간 후, 수아가 나왔어요. 엄마, 다 했어. 그래. 우리 딸 장하다.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 안을. 수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도. 매일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가슴이 아팠어요. 수아야. 엄마, 나 언제 엄마랑 살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아의 변화. 그날 이후로요. 수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말. 수아를 보러 갔어요. 수아야. 엄마. 수아가 웃지 않았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수아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수아야, 어디 아파? 괜찮아, 엄마.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나야, 수아 요즘 학원 많이 다녀서 좀 피곤해. 학원이요? 응. 논술, 영어, 수학, 미술, 음악까지 다 다니거든. 그렇게 많이요? 당연하지. 좋은 중학교 가려면. 저는 수아를 봤어요. 수아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수아야, 힘들지 않아? 괜찮아. 하지만요. 수아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과외 지옥. 몇 주 후였어요. 수아를 보러 갔어요. 시댁에 도착했는데요. 수아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야, 엄마 왔어.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 수아야, 뭐 하고 있었어? 숙제요. 책상 위를 봤어요. 문제집이 가득했어요. 논술, 영어, 수학, 과학. 수아야, 이거 다 해야 돼? 응. 시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수아야, 문제 다 풀었나? 아직이요. 왜 아직이야? 빨리 해. 네. 저는 시할아버지를 봤어요. 아버님, 수아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힘들어? 이 정도로? 시할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요즘 애들은 이것보다 더해. 수아는 약한 편이야. 하지만, 이나야, 내가 키웠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야. 우리가 키우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지.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이나야, 커피 마실래? 네.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나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잘 키우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 수아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괜찮아. 애들은 다 그래. 어머니, 이나야, 내가 키웠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우리가 하니까 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요. 화가 났어요. 하지만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양육권이 없었으니까요. 수아의 고통. 초등학교 4학년이 됐어요. 수아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주말에 만나도요. 웃지 않았어요. 수아야, 엄마야. 응. 학교는 어때? 그냥.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응. 대화가 안 됐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아를 보러 갔는데요. 수아가 안 나왔어요. 어머니, 수아는요? 아, 수아. 방에 있어. 공부하고 있어. 지금도요? 주말인데요. 응. 월요일에 시험 있거든. 저는 수아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수아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수아야?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수아야, 왜 울어? 엄마. 수아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나 힘들어. 뭐가 힘들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계속 공부하래. 나 숨도 못 쉬겠어. 엄마. 저는 수아를 꼭 안았어요. 수아야, 엄마가. 그때였어요.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었어요. 이나야, 수아 울리지 마. 어머니, 수아가 힘들대요. 괜찮아. 애들은 다 그래. 하지만, 이나야, 이제 그만 가. 수아 공부해야 해. 저는 쫓겨났어요. 그날 밤에 전화.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전셋집.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수아를 구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이었어요. 밤 11시.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아였어요. 받았어요. 수아야? 엄마. 수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아야,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수아가 울먹였어요. 나. 엄마랑 살고 싶어?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수아야. 할머니가. 아빠가. 응, 말해봐. 나 더 이상 못 살겠어. 수아가 울었어요. 엄마, 나 데려가줘. 그 순간요. 모든 게 결정됐어요. 수아야, 엄마가 데리러 갈게. 정말? 응. 꼭 데려갈게. 결심.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달력을 봤어요. 내일은 월요일. 회사 가는 날. 하지만요. 회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중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전화했어요. 팀장님, 오늘 연차 쓸게요. 이나 대리, 갑자기. 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화를 끊었어요. 시댁에 전화했어요. 민석이 받았어요. 뭐야? 수아 데리러 갈게. 뭐? 수아가 나랑 살고 싶대. 데리러 갈게. 민석이 웃었어요. 이나야, 법원 판결 잊었어? 양육권은 내가 가졌어. 알아.
하지만 수아가 원해. 수아가 뭘 알아. 애일 때문에 전화를 끊었어요. 수아를 데려오다 시댁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이나야, 오늘 무슨 일이야? 어머니, 수아 데리러 왔어요. 뭐?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아야, 수아야. 수아 방문을 열었어요. 수아가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수아야, 엄마 왔어. 짐 싸. 엄마. 응. 이제 엄마랑 살자. 수아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응. 수아가 일어났어요. 가방을 꺼냈어요. 옷을 넣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아 데려가요. 안 돼. 양육권은 민석이 가졌어. 수아가 원해요. 시어머니가 수아를 잡으려 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막았어요. 어머니, 비켜주세요. 이나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 제정신이에요. 수아가 가방을 쌌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가자. 응. 비알. 시댁을 나왔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나야, 후회할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아와 함께요. 집으로 왔어요. 작은 전셋집. 하지만요. 이제는 수아가 있었어요. 수아야,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 수아가 저를 안았어요. 엄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저는 수아를 안으면서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엄마로 사는 게.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때 원했던 학원. 그게 수아에게는 지옥이었다는 걸. 저는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갔어요. 수아는 강요당해서 학원에 갔어요. 그 차이를요. 이제야 알았어요. 수아와의 행복한 날들. 하지만 사춘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무너질 뻔했어요. 사춘기, 그리고 엄마도 힘들어? 함께하는 행복. 수아와 함께 사는 날들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수아가 있었어요. 엄마, 일어났어? 응, 수아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엄마, 오늘 반찬 뭐야? 계란말이. 와, 맛있겠다. 수아가 학교 가는 모습을 봤어요. 엄마, 다녀올게. 응, 조심히 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요.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우리 딸.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TV를 함께 봤어요. 잠들기 전에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 엄마도. 모든 순간이요.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수아를 깨우고, 매일 저녁 수아와 맛있는 밥을 먹고, 매일 밤 수아 옆에서 잤어요. 4년 동안 못한 것들 모두 이제야 하고 있었어요. 민석의 연락. 한 달 후였어요. 민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나야. 뭐야? 수아 잘 지내냐? 잘 지내. 그래. 침묵이 흘렀어요. 이나야, 미안해. 뭐? 내가 잘못했어. 저는 웃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응. 너무 늦었어. 전화를 끊었어요.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누구야? 아빠. 아빠? 수아 표정이 굳었어요. 수아야, 아빠 보고 싶어?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안 보고 싶어? 저는 수아를 안았어요. 사춘기의 시작. 1년이 지났어요. 수아가 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부터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아야, 학교 어땠어? 그냥. 뭐 배웠어? 몰라. 대답이 짧아졌어요. 수아야, 저녁 먹자.
배 안 고파. 그래도 먹어야지. 싫어.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아야, 방 좀 정리해. 나중에. 지금 해. 왜 자꾸 시켜? 수아가 방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뭐지? 내가 뭘 잘못했지? 힘든 시간. 사춘기는 계속됐어요. 수아야, 밥 먹어. 배 안 고파니까? 그래도, 엄마, 그만 좀 해. 수아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아야, 엄마는 왜 자꾸 간섭해? 짜증나. 수아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힘들게 데려왔는데, 이렇게 힘들게 함께 살게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회사에서도 힘들고, 여전히 만년대리였어요. 집에 와서도 힘들고, 수아가 계속 반항했어요. 계속되는 나날 속에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울었어요. 나는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걸까? 내려놓음. 다음 날 아침, 수아가 인사도 없이 학교에 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았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때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신혜. 중학교 때 학원비 도와줬던 그 친구 엄마의 딸. 신혜야. 응, 이나야. 무슨 일이야? 나 수아 때문에 힘들어. 왜? 무슨 일인데? 사춘기 얘기를 했어요. 신혜가 웃었어요. 이나야, 사춘기 다 그래. 다 그래? 응. 우리 애들도 그랬어. 지나가. 언제? 금방. 12년? 12년. 이나야, 너무 매달리지 마. 좀 내려놓아. 전화를 끊었어요. 내려놓아.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변화. 그날부터요. 조금씩 바꿔봤어요. 수아가 밥 안 먹겠다고 하면요. 알았어. 배고프면 먹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방 정리 안 하면요. 내 방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수아가 소리 지르면요. 알았어. 진정하고 나중에 얘기하자. 더 이상 화내지 않았어요. 내려놓았어요. 그러자요. 신기하게도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어요. 수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밥 먹을래? 응, 먹자. 엄마, 방 청소했어. 그래, 장하다. 엄마, 미안해. 아까 소리 질러서. 괜찮아. 엄마도 미안해. 시간이 흐르면서요. 사춘기가 지나갔어요. 엄마 안아줘.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응? 안아줘. 저는 놀랐어요. 중학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수아가 제 품에 안겼어요. 키가 커서요. 이제 제 어깨에 턱을 올렸어요. 엄마, 오늘 하루 좀 힘들었어. 뭐가? 미래 생각하니까. 고2니까요. 대학 입시가 코앞이니까요. 저는 수아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하면 돼. 응. 수아가 한참을 제 품에 있었어요. 엄마. 응? 고마워. 뭐가? 나 데려와줘서. 저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와줘서. 수아가 제 품에서 떨어졌어요.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엄마는요. 공부시키는 게 아니라요. 안아주는 거예요. 통제하는 게 아니라요. 내려놓는 거예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지갑에서요. 낡은 종이를 꺼냈어요. 특별 장학생 수강료 50% 할인.
반값 학원 수강증.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항상 생각했어요. 배움은 소중하다고, 학원은 좋은 거라고. 하지만요. 수아를 통해 알았어요. 배우고 싶어서 가는 학원가요. 강요당해서 가는 학원은요. 천지 차이라는 걸. 저는 배우고 싶었어요. 수아는 강요당했어요. 그 차이가요. 수아를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수강증을 다시 지갑에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는요. 수아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자. 강요하지 말자. 그게 진짜 엄마니까. 그러던 어느 날 민석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합치자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림도 없다고. 다시 합치자는 말, 그리고 어림도 없다. 명절. 수아를 데려온 지 4년이 지났어요. 명절이 다가왔어요. 추석이었어요. 수아야, 추석에 어디 갈까? 엄마, 나 친할머니 보고 싶어. 친할머니? 응. 할머니 집 가면 안 돼? 친할머니. 제 할머니요. 그래, 가자. 명절 아침이었어요. 친할머니 집에 갔어요. 엄마도 계셨어요. 두 동생들도 왔어요. 할머니. 수아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할머니가 수아를 보며 웃으셨어요. 가족들이 모였어요. 둘째 동생은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어요. 5살, 2살. 셋째 동생도 결혼해서 딸을 낳았어요. 갓난아기였어요. 언니, 동생들이 저를 안았어요.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밥을 먹었어요. 다 같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할머니. 수아랑 잘 지내고 있지? 네, 행복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잘했다. 수아 데려온 거.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민석의 메시지. 명절이 끝나고요. 집에 돌아왔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어요. 민석이었어요. 수아 잘 지내냐?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또 문자가 왔어요. 이나야, 나 요즘 생각이 많아. 무시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전화가 왔어요. 민석이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어요. 하루에 3~4번. 어느 날이었어요.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누구한테 전화 와? 아빠. 아빠? 수아 얼굴이 굳었어요. 왜 전화해? 모르겠어. 받지 않았어. 받지 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저는 수아를 봤어요. 수아야. 엄마, 아빠는 우리 버렸잖아. 받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댁 방문.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아가 말했어요. 엄마, 나 할머니 보고 싶어? 친할머니? 아니, 아빠 쪽 할머니. 저는 놀랐어요. 왜? 그냥 보고 싶어. 할머니도 나 보고 싶으실 것 같아. 저는 고민했어요. 수아야, 정말 가고 싶어? 응. 알았어. 가자. 주말이었어요. 시댁에 갔어요. 4년 만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이나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아? 시어머니가 수아를 봤어요. 눈물이 나셨어요. 수아야, 할머니 손주. 수아가 시어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우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도 계셨어요. 수아야. 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민석도 있었어요. 수아야. 민석이 수아한테 다가왔어요. 수아가 뒤로 물러섰어요. 제 뒤로 숨었어요. 수아야, 아빠야. 싫어요.
민석 표정이 굳었어요. 민석의 제안.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이나야, 고맙다. 수아 데리고 와줘서. 네. 민석이 말했어요. 이나야, 얘기 좀 하자. 뭐,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그 순간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 다시 합치자. 우리. 저는 민석을 봤어요. 왜?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금 와서? 응. 나 요즘 생각 많이 했어.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수아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저는 웃었어요. 어머니, 수아한테 물어보세요. 아빠 필요한지.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아빠 필요 없어요. 민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진실의 폭로. 민석이 말했어요. 이나야, 나 그 여자랑 헤어졌어. 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이나야, 민석이 그 여자한테 차였어. 저는 놀랐어요. 차였다고요? 응. 그 여자가 결국 이혼 안 했대. 민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민석이 친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졌대. 친구요? 응. 같이 이혼한 그 친구. 그 친구하고도 바람 피웠다가 들켰나 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외로우니까 우리한테 돌아오고 싶대. 민석이 말했어요. 이나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저는 일어났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다. 민석이 일어났어요. 이나야. 민석 씨.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저한테 상간녀 소송하라고 했죠? 응. 증거 다 있다고 했죠? 그래. 저는 웃었어요. 기도 안 차요. 뭐? 민석 씨, 저는 관심 없어요. 민석이 다가왔어요. 이나야, 제발. 비켜요. 저는 수아 손을 잡았어요. 수아야, 가자. 응, 엄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나야, 제발 한 번만 생각해봐.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뭐? 수아는 우리가 키울게. 너는 돈 받고 나가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 저는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이나야. 근데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림도 없어요. 완전한 자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아빠 안 만날 거지? 당연하지. 절대 안 만나. 수아가 웃었어요. 다행이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어요. 민석? 그 사람 생각을 했어요. 화가 나나요? 아니요. 미우나요? 아니요. 그냥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예전에는요. 민석 생각만 해도 화가 났어요.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분노도, 미움도, 미련도, 아무것도.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게 진짜 끝이구나. 이게 진짜 자유구나. 상간녀 소송? 관심 없어요. 다시 합치기? 어림도 없어요. 저는 이제요. 그 사람들한테서 완전히 자유로워요. 핸드폰을 봤어요. 민석 번호가 있었어요. 차단했어요. 이제요. 정말 끝이에요. 수아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뭐해? 아무것도. 그냥 앉아 있어. 나도 같이 앉을래. 수아가 제 어깨에 기댔어요. 저는 수아를 안았어요.
이제요. 이 아이만 있으면 돼요. 민석도, 시댁도, 과거도 다 필요 없어요. 저는 자유예요. 완전히. 가족이 최고지. 지금 저는 40대 후반이에요. 수아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회사는 여전히 다니고 있어요. 여전히 만년 대리예요. 20년째. 하지만요.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제 삶이 있으니까요. 두 동생들과 함께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둘째 동생 가족이 제 옆집이에요. 셋째 동생 가족은 위층에 살아요. 언니, 둘째 동생이 문을 두드렸어요. 응? 애들 좀 봐줄 수 있어? 그럼 데려와. 둘째 동생 아들 둘이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3살. 이모, 우리 조카들. 어서 와. 아이들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셋째 동생도 왔어요. 갓난아기 딸을 안고. 언니, 나도 봐줘. 그래, 이리 와. 조카를 안았어요. 너무 작고 예뻤어요. 언니,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하지. 조카들과의 시간. 5학년 조카가 물었어요. 이모, 이거 어떻게 풀어? 수학 문제집을 내밀었어요. 저는 앉았어요.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풀어줬어요. 조카가 눈을 반짝였어요. 와, 이모 똑똑해. 고마워. 그때요. 문득 생각났어요. 예전에 나도 이렇게 학원에서 배웠었지. 방값에 친구 엄마의 도움으로. 그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넌 머리 좋아. 꼭 좋은 대학 가. 대학은 못 가고 상고 갔지만 대기업 들어갔어요. 하지만 만년 대리로 남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조카에게 수학 가르쳐 주고요. 수아랑 교회 가고요. 동생들이랑 밥 먹고요. 이게 행복이에요. 수아의 질문. 저녁이었어요.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밥 먹자. 응, 차렸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식사 후에요. 수아가 물었어요. 엄마, 응? 후회해? 저는 수아를 봤어요. 뭘? 아빠랑 결혼한 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하나요? 저는 철저히 속았고, 딸 빼앗겼었고, 시간 낭비했어요. 고졸이라 만년 대리로 남았고, 후회할 만한 일이 많아요. 하지만요. 후회 안 해. 수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저는 웃었어요. 너 나았잖아. 수아가 웃었어요. 그리고 제 품에 안겼어요. 고2인데도. 엄마 사랑해. 저는 수아를 안으면서 생각했어요. 늦었나요? 40대 후반. 다시 시작하기엔 늦었나요?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교회 가는 날이에요. 수아야, 일어나. 응. 수아가 일어났어요. 함께 준비했어요. 문을 열고 나가는데요. 복도에서 동생들을 만났어요. 언니, 너희도 교회 가? 응. 같이 가자. 조카들도 함께였어요. 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학년 조카가 말했어요. 이모, 어제 수학 가르쳐줘서 고마워. 천만에. 학교에서 문제 다 맞았어. 우와, 장하다. 조카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어요. 지갑 속 수강증. 교회 다녀왔어요. 집에 와서요. 지갑을 열었어요. 낡은 종이 한 장이 있었어요. 특별 장학생 마이너스 수강료 50% 할인. 반값 학원 수강증. 30년도 더 된 종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때 신의 엄마가 내민 손. 그게 진짜 선이었어요. 아무 데가 없이요. 그냥 도와주신 거예요. 하지만요. 30년 후.
저는 또 다른 손을 잡았어요. 성폭행 미수 사건 후요. 시어머니가 내민 손. 혼자 살면 위험해.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 매일 걸려오는 전화. 괜찮니? 잘 먹었니? 저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이런 게 부모구나. 하지만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결혼 후요. 시어머니는 모든 걸 장악했어요. 신혼집 위치, 수아 양육권, 제 일상 하나하나. 고부 갈등이 심해졌어요. 남편은 바람을 폈어요. 이혼을 요구했어요. 법원은 말했어요.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그날이요.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속았다고. 시어머니의 챙김은 사랑이 아니었어요. 통제였어요. 남편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산이었어요. 하지만요. 4년 후 수아가 전화했어요. 엄마, 나 데려가줘. 저는 딸을 데려왔어요. 그리고요. 이제는 행복해요. 가족이 최고지. 수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응, 조심히 가. 수아가 나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둘째 동생이었어요. 언니 나왔어. 들어와. 동생이 들어왔어요. 과일을 들고. 언니, 이거 먹어. 고마워. 함께 과일을 먹었어요. 동생이 말했어요. 언니, 요즘 어때? 좋아. 행복해. 그래, 다행이다. 동생이 웃었어요. 언니, 그때 정말 힘들었지? 응, 많이. 근데 이겨냈잖아. 응.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자랑스러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마지막 장면. 저녁이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조카들이 놀러 왔어요. 5학년 조카, 3살 조카, 갓난아기 조카, 이모. 우리 조카들. 어서 와. 동생들도 왔어요. 엄마도 오셨어요. 할머니도 오셨어요. 다 같이 거실에 모였어요. 수아도 돌아왔어요. 엄마, 나왔어. 응, 어서 와. 다 같이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 최고예요. 진짜 가족은요. 피가 아니에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에요. 동생들, 조카들, 수아, 엄마, 할머니. 이게 제 진짜 가족이에요. 복합적 감정. 밤이 됐어요. 다들 돌아갔어요. 수아도 잤어요. 저는 거실에 앉았어요. 혼자 생각했어요. 안도감이 있어요. 딸을 되찾았으니까요. 하지만 공허함도 있어요.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희망이 있어요.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사니까요. 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40대 후반요. 늦었나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다행이에요. 용서는 안 해요. 민석을요. 시댁을요.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요. 하지만 자유로워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으니까요. 감사해요. 가족이 있어서요. 하지만 원망도 있어요. 가족 때문에 힘들었으니까요. 손주가 할머니하고 부르면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하지만 문득요. 내 삶은 어디 갔나 싶어요. 이게 삶이에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는 진짜 마지막.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민석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어요. 끝이에요. 지갑을 열었어요. 반값 학원 수강증을 봤어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선의를. 그리고 30년 후요. 가짜 선의를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구분할 수 있어요. 수아 방문을 살짝 열었어요. 수아가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 문을 다시 닫았어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출근이에요. 만년 대리의 출근. 하지만 괜찮아요. 수아가 있으니까요. 잠들기 전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행복인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이게 제 삶이에요.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그리고요. 가족이 최고예요. 진짜 가족은요. 눈을 감았어요.